안녕하세요. 예쌤 TV입니다. 예쌤 TV.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 아마 나갔을 텐데 네. 야 댓글이 뭐라고 달릴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네. 저보다 연기 더 잘하시다고 이렇게 얘기가 달릴 것 같은데 저는 연기한 건 없고 그냥 건성건성 얘기했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하면 되더라. 아, 하면 되더라. 네. 그래서 저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교섭 현장 노조 교섭 현장에서 있었던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황을 좀 해봤어요. 네. 다른 노조 교섭에도 좀 이런 식인가요? 보통 뭐 회사 측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네. 이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 정도는 아니다. 네네. 네, 교섭을 어쨌든 하려고 네. 하는 뭐 어떤 자세는 어쨌든 갖춰져 있는데 네. 저번에서 느꼈었던 거는 여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안 돼. 안 되라고 하면은 다음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주고 이건 안 되고 일단 요 자리에서 이건 마무리. 음, 그래야지 다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네.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왜 우리 진흥원에서는 좀 요렇게가 안 되는 걸까요? 다른 노조들은 교섭을 하면서 네. 또 하는 행동이 있죠. 교섭하면서 또 다른 행동이 교섭을 하고 또 헌법에 보장된 단체 행동을 합니다. 단체 행동은 보통 이제 파업이죠, 파업. 파업. 그런데 파업. 우리들은 파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네. 예술 강사 지금 활동한 지 한 4년 차인데 네. 파업에 대한 그런 얘기가 뭐 어떤 식으로든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노동조합에서도 파업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까? 효과가 있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엄두를 못 냈죠. 예. 네,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일단 정리하자면 단순한 이제 교섭을 하는 것만으로는 힘을 발휘하기 힘드니까 네네. 사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영향력과 압박을 넣어줄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단체 행동인 파업을 좀 동반해가지고 네네. 좀 더 교섭력을 키워가지고 얘기를 진행한다라는 거네요. 저 일반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예술 강사 노조에서는 아직 그런 식으로 압박을 넣을 만한 활동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교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쪽에서도 네. 지금처럼 아까 그 앞서 영상에 있던 것처럼 굉장히 그냥 조금 별로 교섭할 의지가 없는 태도로 이제 일관하면서 참여를 했었던 거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 소외진흥원들이 저희를 조금 우습게 본다. 네, 속된 말로 그럴 수 있죠. 사실 이제 노조 크기도 작고 네. 뭔가 어떻게 좀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많이 약한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10월에 파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보긴 했는데 네. 저도 이제 노조원이니까 좀 네. 자세하게 좀 여쭤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10월에 파업을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이 안이 이제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10월에 파업에 대한 얘기를 이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그러니까 파업에 대한 그 완전한 결정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노조 지부장들이 모여서 하는 노조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업을 하자고 정했고요. 네. 그런데 파업을 하려면은 그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파업을 하려면은 단체 교섭을 시작해야 되고요. 네. 단체 교섭 중에 일치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교섭 결렬이라고 하거든요. 교섭 결렬이 있은 다음에 네. 예, 조합원들한테 이제 찬성 반대를 물어야 돼요. 파업을 할지 단체 행동을 할지 예, 투표를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된다. 네네.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는데 파업을 하면 그건 불법 파업이에요. 그러면 노조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네. 진행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과반수 이상이 네. 찬성하지 않았는데 파업을 했다. 불법이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징계를 받는 거죠. 뭐 노조 임원들이나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데 과반수가 동의해서 파업을 하면은 네. 진흥원이 징계를 내리거나 이럴 수는 없죠.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야, 일단 1단계 과반수 찬성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과반수라는 게 보통은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파업이나 또 태업 이런 거를 통틀어 쟁의행위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보통 이 투표를 쟁의행위 찬반 투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찬반 투표는
투표 안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돼요. 야, 이게 진짜 쉽지 않겠네요. 예, 정말.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우리 노조가 80%가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지금 저희가 네. 이거 뭐지 파업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좀 투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투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네. 출마 저희 이제 노조위원장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투표도 하고 진행돼야 되는데 네. 진짜 여러 가지로 노조원 분들께서 이제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지 무사히 잘 끝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그 과반수가 넘어서 팝을 저희가 해도 된다라고 결정이 네. 났으면은 그 네. 다음 단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뭐 파업이든 뭐 태업이든 그 단체 행동을 계획해서 할 수 있고요. 네. 할 수 있고 이제 올해 계획된 거는 10월 20일에 하루 네, 10월 20일이요. 네, 파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언론 사업을 한다거나 몇 가지 뭐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서명 운동을 한다거나 이거는 구체적으로 다시 좀 계획을 내올 계획입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은 진흥원 입장에서는 네. 파업을 실제로 가지 않더라도 네. 그 찬반 투표에서 이제 파업에 대한 지지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나오면은 네. 행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좀 어느 정도 압박이 좀 될까요? 파업 가결되고 나서 회사 측 입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우호적으로. 그래서 파업을 취소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진흥원이 어떨지는 좀 모르겠네요, 잘. 그렇죠. 네. 저희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네, 지금 네, 말씀하셨다시피 네. 강하기 어렵다. 네. 결국은 이제 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데는 지금 한계가 결국 느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고민되고 있는 것이 파업이고 네. 파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노조원들 분들께서 많이 좀 지지를 해주셔야지 힘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그 진흥원에서의 어떤 태도 변화를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네.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서는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네. 좀 더 교섭이라던가 활동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맞습니다.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과반수 찬성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또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조합원들이 파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니까 파업은 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10월 20일에 어쨌든 뭐 작은 규모라도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교섭은 좀 마무리해야겠죠. 예. 일단은 파업이 이제 하겠다라고 결정이 내도 네. 사실 파업에 대한 동참 여부는 또 별개의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우리 노조가 파업을 해도 될지 말지에 대한 투표를 이제 거치는 거고 네. 파업이 한다고 결정이 돼도 이제 파업에 대해 참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또 개개인 노조 분들께서 이제 결정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듣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혹시나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이제 덧붙이면은 네. 가결이 되면은 그날 노조 조합원들은 수업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는 거는 임금 손실은 본인이 감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사의 손실은 본인이 감수하고 내 처우 개선을 위해서 난 파업에 동참할 거야라는 의지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학교 교사들이 혹시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게요. 교사들도 지금 노조 조합원들이 꽤 돼요. 우리 예술 강사보다 더 많은 비율의 교사들이 노조 조합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직장 건강보험 안 되고 퇴직금 안 되고 유급병가 안 되고 이런 거 얘기하면은 파업에 이제 동참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네. 교사들이 좀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10월 20일에 우리만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도 파업을 할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그날 재량 휴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업을 다른 날로 옮겨서 수업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재량 휴업이 되지 않아도 뭐 학교랑 이야기해서 다른 날 수업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런 건 가능해요. 예. 아니면 이런 뭐 소극적이겠지만 이런 식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수업을 10월 20일 맞춰서 안 하고도록 일정을 다 변경해가지고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도 수업이 없는 분들은 뭐
강세 손실 전혀 없는 거죠. 아마 이 파업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그 노조분들과 함께 많이 좀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많이 좀 얘기되고 좀 사실 각자 사정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각자 사정에 따라서 또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은 굉장히 또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굳이 뭐 저희가 이거 뭐 파업을 하고 안 하고 사실 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노조분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일단 장이 열리면은 그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한다. 그건 좀 무리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런 거 얘기 나누고 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예술 강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그 얘기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예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하고 우리나라랑 국민들 인식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하철 파업을 하거나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이해도 하고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하철이나 버스 파업한다 그러면 막 욕하죠 노조를.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럽 시민들하고 뭐 인터뷰한 내용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있는데 자료를 보면은 내가 지금 불편함을 감수해야 내가 또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의 지지 또 다른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런 과정이 그 시민의식, 민주시민을 뭐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유럽 사람들은.